안녕하세요. MSC Kubernetes Platform and Storage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할 박병수입니다. 현재 저는 SK텔레콤의 엣지 서비스 기술 개발팀에서 근무 중에 있고요. 분산 스토리지, 클라우드, 블록체인 분야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SKT 5G ME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며, 두 번째로는 현재 텔코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큐베버트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으며, 이후 이제 큐베버트의 볼륨과 저희가 MEC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EC 컨셉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모두가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5G 엣지 단, 즉 앱을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단에 전진 배치시킨 인프라에서 구동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장점이라 하면 첫째로 이제 시큐리티 측면에서 엣지 처리로 인해 이제 데이터 트래픽의 로컬리티가 높아지니까 좀 더 이제 시큐리티가 강화되고, 또한 이제 외부 이제 베스트 리포트망을 통하지 않고 국사에서 이제 막내 트래픽이 이제 로컬 브레이크아웃 되니까 이에 따른 이제 밴드위스와 레이턴시 게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현재 저희가 SKT 5G MEC의 전개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이제 분산 엣지로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서울, 대전, 제주도 등 각 지역마다 이제 MEC 인프라를 두고 각각 배치시켜 전국적으로 이제 MEC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온사이트 엣지 형태로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각각의 개개의 커스터머 사이트에 프라이빗하게 고성능 MEC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5G MEC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습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그림에서 이제 보실 수 있듯이 크게 이제 로컬 브레이크아웃 등의 트래픽 라우팅을 담당하는 MEC 라우터, 그리고 엣지 스택이라는 이제 엣지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 그 외에 이러한 서비스들을 전개하고 관리해주는 MEC 매니저, 그리고 비즈 콘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제 우측 상단의 이제 ESTI라는 MEC 레퍼런스 모델을 충실히 이행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엣지 스택, 즉 엣지향 클라우드 플랫폼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며, 특히 그 와중에서도 이제 스토리지 파트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려 합니다. 뒤에 그림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엣지 스택 아키텍처의 저희 회사의 상세 그림이요. 이제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이번 장은 이제 저희 MEC의 디플로이트먼트 옵션에 따른 폼 팩터들이며, 스토리지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스타터와 스탠다의 경우 워커 노드에서 이제 컴퓨팅 자원뿐만 아니라 이제 스토리지를 함께 제공할 것이며, 반대로 엔터프라이즈 타입의 경우 이제 스토리지 클러스터가 이렇게 따로 존재하여 이제 셉과 같은 이제 스케일업 스토리지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제 MEC 컴포넌트 중 MEC 플랫폼 매니저, 오케스트레이터, 또한 각 BG에 맞는 콘솔에 대한 UI 화면입니다. 역시 참조 주시면 될 듯합니다. 이번 장은 이제 현재 텔코가 겪고 있는 챌린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그 텔코 환경에서는 이제 3G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여 이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이제 요즘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이제 컨테이너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소스 코드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며, 있다 하더라도 이제 컨테이너화 하려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모든 부분을 통째 이제 리아키텍팅 되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제 솔라리스, 유닉스와 같은 이제 프로프라이어터리 OS 앱도 존재하여 이제 벤더 락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제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을 또 이제 다른 것을 또 역시 대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맞춰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 즉 VNF가 이제 텔코 환경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제 아직도 상당 부분 많이 존재하며 VNF에서 이제 CNF로의 이제 트랜지션이 상당히 이제 긴 텀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텔코망은 이제 LTE와 NSA 5G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도 이제 LTE망의 대부분의 네트워크 펑션들이 이제 VNF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변화된 텔코 환경에 대한 이제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 이제 CNF 역시도 이제 서서히 도입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장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PNF, VNF, CNF로의 이제 변화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결국 핵심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VNF와 CNF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제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다변화되고 있는 최근 텔코 환경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일반 클라우드 환경과 유사한 MEC 환경에서는 VNF뿐만 아니라 이제 CNF를 둘 다 호스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게 VM과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앱을 호스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이제 쿠버네티스의 경우 모두 알다시피 이제 VM을 호스팅할 수 없고 VM을 호스팅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시나 이제 두 개의 다른 이제 플랫폼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오픈스택 기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이제 플랫폼을 기업에서 유지하는 것은 이제 매우 많은 이제 캐펙스와 오펙스가 수반되어집니다. 게다가 이제 오픈스택의 경우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저희가 보실 수 있듯이 매우 많은 수많은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전개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이제 매우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쿠베버트 모듈을 저희 이제 MEC 플랫폼에 도입을 하였고 이제부터는 이제 쿠베버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쿠베버트의 경우 이제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CNCF 산하 이제 샌드박스 프로젝트로서 쿠베버트 애드온 형태이며 레드햇에서는 이제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17년부터 이제 오픈 소스가 공개되어 현재까지 이제 0.47 버전이 릴리즈된 상황입니다. 쿠베버트의 목표는 이제 하나의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에서 VM과 파드, 즉 컨테이너를 동시에 구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컨테이너 월드에 이제 VM을 결합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개념이죠. 키 컨셉은 이제 VM을 쿠버네티스의 기본 컴포넌트인 파드와 같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간단한 것이고요. 다음 장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트래디셔널 리눅스 버추얼라이제이션 스택 그림으로서 모두가 아는 이제 KVM 방식의 타입 2 방식이며 QEMU가 이제 VM을 서포팅 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바로 이제 핵심을 보여주는데, 즉 기존의 이제 컨테이너 방식에서 VM의 경우 이제 컨테이너 안에 VM을 인캡슐레이션 시켜 마치 이제 컨테이너와 같은 형태로 VM을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컨테이너와 VM을 동시에 구동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장에서는 이제 앞의 개념을 토대로 좀 더 이제 쿠베버트의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쿠베버트 컴포넌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버트 API 서버, 버트 컨트롤러, 그리고 버트 핸들러, 그리고 버트 런처, 리버트 D 등으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트 API의 경우 이제 쿠베버트의 엔트리 포인트로서 가상화 관련 이제 리소스를 정의를 이제 업데이트하며 이제 버트 컨트롤러의 경우 이제 VM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파드들을 관리를 합니다. 또한 이제 버트 핸들러의 경우 이제 모든 호스트에 존재하는 데몬셋으로서 버트 컨트롤러에게 제어권을 전달받은 뒤 VM 상태를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버트 런처의 경우가 이제 그 VM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파드로서 이 파드 안에 이제 그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 QEMU libvirtd가 이렇게 인캡슐화된 상태에서 동작을 하여 그 VM을 그 C그룹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등이 제공된 이제 아이솔레이션된 상태로 구동을 시킵니다. 이번 장은 이제 큐브버트에서 스토리지 파트인 이제 볼륨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에서는 이제 크게 블락 그리고 파일 시스템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으나 이제 이번 발표에서는 VM 중심의 블락 스토리지 위주로 일단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PVC에서부터 파드까지의 개괄적인 흐름을 이제 도식도로 표현된 그림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이제 다수의 야물 파일을 형태의 이제 오브젝트와 서로 간의 이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며 스토리지 파트에서는 이제 왼쪽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볼륨주에서 이제 empty dir 그리고 host path 그리고 persistent volume claim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제 PVC 경우 실제 물리 스토리지와 연결된 persistent volume이랑 매핑이 되어 있으며 여기서 이제 볼륨 모드를 블락이냐 이제 파일 시스템이냐 선택을 해야 되며 또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스토리지 타입 역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볼륨 모드는 이제 컨테이너에서는 이제 많이 쓰이지 않겠으나 이제 큐베버트가 이제 연결이 되면 좀 약간의 이전과는 다른 연관성이 생깁니다. 또 스토리지 클래스를 통해 이제 아랫단의 다양한 이제 백엔드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로컬에서부터 오픈 EBS 호스트 패스까지 이제 매우 다양한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눈여겨 볼 것은 각 그 스토리지 클래스는 프로비저너를 명시해서 이들을 호출 시 이제 프로비저너를 통해 이제 해당 프로비저너 파드로 연동이 된다는 것이고 이 중 그 CSI 경우 이전 이제 그 쿠버네티스가 이제 인하우스 형태로 모든 이렇게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달리 이제 CSI라는 래퍼 API를 열어줘서 각각의 이제 스토리지 벤더가 해당 스토리지에 대한 컨트롤을 직접적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게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파란색 부분이 이제 쿠버네티스 CSI 사이드카가 이렇게 나타낸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스토리지 벤더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CSI를 이용하여 쿠버네티스와의 연결성을 제공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그 기존 쿠베에서 큐베버트가 도입되면서 스토리지 파트에 추가된 부분은 이제 바로 왼쪽 그림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VM에 맞는 이제 볼륨지가 늘었습니다. 뭐 데이터 볼륨, 컨테이너 디스크, 엠프티 디스크, 핫디스크 등 이제 여러 부분이 이제 많이 늘었고 엠프티 디스크는 이제 큐베의 엠프티 DR과 대응되며 호스트 디스크는 이제 호스트 패스와 대응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VM 디스크는 이제 컨테이너처럼 이제 마운트된 디렉토리가 아니라 디스크.점 이미지라는 하나의 이제 블락 이미지 파일 혹은 블락 그 자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디스크의 경우 기존 이제 어브레이 FS 형태의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이제 VM이 이제 VM 이미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볼륨의 경우 뒷장에서 좀 더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VM에 이제 디스크를 제공하려는 부트 디스크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러한 디스크 이미지를 관리해 주고자 이제 큐베버트에서는 CDI라는 컴포넌트를 데이터 볼륨과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데이터 볼륨은 이제 그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의 이제 PVC를 베이스로 하여 이제 소스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소스 항목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출처, 즉 다커 레지스트리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혹은 또 다른 이게 PVC 등을 통해서 VM 이미지를 이게 러우날 큐카우트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것들을 이제 DV 생성 시 이런 이미지 파일들을 임포트 파드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아 이제 VM의 부트 이미지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쿠베버트와 쿠베버트 볼륨을 토대로 저희가 제공하는 다이렉트 어태치드 스토리지, 즉 DAS와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서포티드 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이제 다양한 챌린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MEC 스토리지에서의 챌린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MEC 환경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이제 MEC의 경우 일단 리소스와 비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백홀 인프라처럼 많은 리소스를 갖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엣지단에 이러한 최소한의 효율적인 자원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비용도 리소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비스는 초저지연, 초고속 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좀 쉽지 않은 특징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출연한 MEC에서의 스토리지 요구사항은 첫째로 이제 자원 제약적인 MEC 환경에서 고가용성의 안전한 공유 스토리지 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한정된 자원 용량을 갖고 있는 MEC 인프라 특색에 맞는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이제 초저지연 MEC 응용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는 고성능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첫 번째 요구사항을 맞추려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 컨버지드 분산 스토리지를 제공해야 되며, 둘째로는 저장 용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티어링, 그리고 백업을 어댑티브하게 제공해서 시뮬리스하게 엣지단과 백홀 인프라까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스토리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요즘 그 주목받는 DPU, 그리고 NVMe, Fabric, 그리고 SPDK 등의 이제 하드웨어 등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엣지단의 라이트웨이트한 스토리지 역시 필요로 합니다. 이는 이게 저희의 퓨처 플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특색에 맞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하려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번 장 슬라이드 돌아와서 왼쪽 그림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MEC 폼팩터 중 싱글 노드 형태, 즉 그 MEC 환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원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분산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형태에서 카스 형태의 라이트웨이트한 심플한 스토리지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그림은 이제 요새 널리 알려진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토리지 제품군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포트웍스, 그리고 스토리지 OS 등은 그들의 이제 벤치마크 결과상 이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제품들은 이제 바로 벤더 락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원 제약적인 MEC 환경에서 따로 이제 스토리지 노드를 제공할 수 없는 DAS를 사용하는 상황 역시나 이제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됐었고, 이를 위해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게 오픈EBS의 로컬 PV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DAS의 경우 폴트 톨런스에 대한 스토리지가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이제 앱일 경우 앱단에서 이제 해당 기능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레디스와 같은 대부분의 DB들은 3카피 형태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앱단에서 이제 폴트 톨런스한 클러스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이제 DAS의 경우 이러한 여러 실패 상황을 언제든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백업 앱 역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장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오픈 EBS 로컬 PV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이전에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로컬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퍼시스턴트 볼륨의 경우 슬라이드에서와 같이 이제 볼륨 터포놀로지 어웨어 파드 스케줄링이 가능한 다스 스토리지 펑션으로서 기존의 이제 쿠버네티스의 호스트 패스와 대조됩니다. 그림을 통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 하단의 그림이 이제 호스트 패스를 사용한 다스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파드가 노드 1에서 노드 2로 옮겨지는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다스의 경우 이제 노드 2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드가 이제 노드 2로 이동 시 해당 파드는 스토리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에서는 로컬 PV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로컬 PV는 이제 오른쪽 PV 야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PV에 노드 어피니티 항목을 두어 이제 파드가 이제 해당 PV를 갖고 있을 경우 파드 스케줄링이 이제 PV 노드 어피니티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형태입니다. 즉 로컬 PV를 갖고 있는 파드는 특정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제 항상 노드 1에만 스케줄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컬 PV의 경우 한 가지 이제 좀 불편한 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노드 어피니티가 적용된 PV들을 일일이 사용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다이너믹 프로비저닝이 지원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 EBS가 이제 오픈 EBS의 로컬 PV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른쪽 그림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기존 큐베의 로컬 퍼시스턴트 볼륨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거에 없는 기능인 이제 동적 프로비저닝 기능까지 합쳐 제공하는 것이 이제 오픈 EBS의 로컬 PV입니다. 오픈 EBS는 이제 그 현재 이제 버전 3.0을 기준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스 위에도 다양한 스토리지군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데 다음 표에서와 같이 이제 C스토어, 지바, 마야 스토어 등입니다. 이들 스토리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카스 형태의 스토리지이면서 최소 이제 데이터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스토리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셉과 같이 스케일 아웃, 오토 힐링 등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나 이제 다스와 이제 셉의 중간 형태적인 모습으로 이제 큐베 스토리지 사용자들이 다양한 이렇게 스토리지 카탈로그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이제 그 지바 스토리지의 아키텍처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앞단에 알스카시 타겟이 있으며 이와 연동된 컨트롤러가 밑단에 이제 백엔드 스토리지에 최소 이제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도입하여 그 해당 데이터를 건네주는 형태의 스토리지 모습으로서 C스토어 등 다른 스토리지도 이와 비슷한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스토어의 경우 이제 그 알스카시 백엔드 알스카시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백엔드 단에서는 GFS 기반의 스토리지로서 이제 GFS가 갖고 있는 매우 많은 리치한 기능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제 지바의 경우 이제 역시나 이제 앞단에는 알스카시가 있고 이제 뒷단 백엔드 스토리지로는 이제 수세의 이제 롱호너의 스토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마야 스토어의 경우 이제 위에 두 가지와는 약간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카스를 지원하면서도 이제 그 NVMe 그리고 NVMe Fabric 및 이제 SPDK 등의 스토리지 가속 기능 및 이제 고속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이제 매우 빠른 초저지연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이중 그 지바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여 셉과 다스의 중간 형태의 스토리지 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DV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기존 파드 어피니티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기존 컨테이너 방식인 오픈 EBS 로컬 PV와 PVC를 사용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로컬 PV는 이제 그 볼륨 바인딩 모드로서 Wait for First Custom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제 그 파드가 생성될 때 해당 PV 역시 생성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 해당 PVC가 생성됐었을 때는 그 해당 PV가 생성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파드 어피니티를 지정을 하면 그림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오픈 EBS 프로비저너가 파드의 어피니티를 프로비저닝 과정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본인의 이제 노드 어피니티로 지정을 합니다. 이럼으로써 이제 파드 어피니티와 PV의 노드 어피니티는 각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DV가 도입됨에 따라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DV를 사용하는 오픈 EBS의 경우 마치 볼륨 바인딩 모드가 이미디어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DV가 생성되면 앞서 설명드린 이제 CDI 임포트 파드가 해당 DV를 이제 본인에게 마운트하고 이때 그 VMEB를 다운로드 합니다. 이때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점이 DV의 노드 어피니티가 CDI 임포턴트 파드의 파드 어피니티를 통해 전달받아서 그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DV의 어피니티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 이제 해당 DV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파드가 본인의 파드 어피니티를 바탕으로 그 DV를 선택하고 사용하려고 할 때 이제 그 둘 사이의 어피니티 하나는 즉 노드 1, 하나는 이제 노드 2 그런 식으로 달라지게 됐을 경우 그런 크러쉬가 발생을 해가지고 해당 파드는 이제 그 DV를 사용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그 특정 노드에 대한 어피니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DV의 경우 이제 따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리지 클래스 내에서 allow topology 항목을 이용하여 어피니티를 지정하고 DV 생성 시 해당 클래스 스토리지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이후 이제 어플리케이션 파드는 이미 DV가 이제 allow topology를 통해 타겟 노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파드 어피니티를 생략하고 해당 DV를 선택함으로써 DAS를 기반으로 한 어피니티를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어피니티가 중요하느냐? DAS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앱단에서 fault tolerance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랫단 스토리지는 그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각 노드에 떨어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피니티를 통해서 즉 어피니티를 통해서 노드 1 그리고 노드 2, 노드 3로 각각으로 이렇게 분산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쿠버네티스의 경우 레플리카 셋 그리고 디플리먼트 및 파드 안티 어피니티 등을 통해서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나 아직 쿠베버트 VM의 경우 해당과 같은 그런 VM 세트의 관리 기능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위와 같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분리된 방법으로 DV를 지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장은 이제 DAS에 이어 분산 스토리지 즉 SAM 및 H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크는 이제 오픈 소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터로서 결국 그 컨셉은 쿠버네티스 위에서 컨테이너 형태로 셉을 비롯한 여타 스토리지를 구동하고 쿠버네티스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즉 셉 클러스터의 전개 및 이후 셉 컴포넌트 즉 모니터, OSD, 매니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루크 오퍼레이터 등을 통해 관리하며 이들에 대한 해시 체크 역시 관리해 줍니다. 또한 장애 시에도 이제 쿠버네티스의 기능을 통해 일정 조치가 취해지며 클러스터의 그로스와 슈링크 역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장은 이제 셉 CSI의 컴포넌트 파드의 전개 다이어그램으로서
앞서 이제 SAP CSI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스토리지 프로비저너를 CSI로 지정하고 각각의 이제 래퍼 CSI API를 함수를 각각 이제 벤더들이 직접 구현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SAP CSI 역시 지금 보시는 SAP CSI RBD 프로비저너가 각각의 이제 CSI 파드인 CSI Attacher 그리고 CSI Snapshotter 그리고 CSI 프로비저너 등의 컨테이너를 갖고 이제 내부 컨트롤러에 의해 해당 함수를 이렇게 전달받으며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주로 이제 RBD 프로비저너는 RBD 생성 및 삭제 등을 담당하고 위에 있는 노드 플러그인의 경우 이제 데몬셋으로서 각 노드의 KRBD 드라이버 등을 잡는 이제 SAP 클라이언트로서의 역할을 소화합니다. 네, 이번 장은 룩의 컴포넌트 파드의 전개 다이어그램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SAP CSI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주황색 부분의 룩 SAP 오퍼레이터 부분과 그리고 이제 밑단의 파란색 부분의 컨테너라이징된 SAP 부분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룩 역시 이제 SAP CSI를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고 룩과 SAP CSI의 차이점은 이제 결국은 SAP을 자동 설치해 주느냐 아니면 SAP을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형태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또한 이제 룩 오퍼레이터를 통해 일부 상황들을 자동 처리해 줄 것이냐인 것입니다. 저희의 경우 이제 초기 룩의 도입 여부를 고민했지만 일단 상용 MEC 스토리지를 저희가 담당하는 상황이다 보니 컴포넌트의 복잡성, 즉 SAP 자체도 매우 복잡한 컴포넌트인데 이제 트러블 슈팅 시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 있느냐, 이제 SAP 자체에 있느냐로 인해서 이제 복잡성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토리지의 경우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일부 상황에서의 결정은 이제 룩 오퍼레이터가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직접적으로 한다는 판단을 저희가 내렸고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룩 오퍼레이터의 도입을 연기하고 SAP의 여러 가지 설치나 수동 관리 및 SAP CSI를 통한 쿠버네티스 연동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후에 이제 그 하이퍼 컨버지드 형태의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 하나의 일관된 플랫폼, 즉 쿠버네티스에서의 통합된 자원 관리가 이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룩의 안정성 등이 이제 어느 정도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면 그때에서는 차차 저희가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SAP CSI, 룩과 쿠버네티스 CS와의 연관된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이제 SAP 연결 방식 중 하나인 네트워크 블락 디바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블락 디바이스, 즉 RBD, NBD의 경우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가 lib RBD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왜 굳이 그 lib RBD를 사용하기 위해 RBD, NBD를 사용하느냐는 쿠버네티스의 경우 이제 QEMU라는 lib RBD.so 파일을 실행할 유저 레이어 단의 모듈이 없기 때문에 빨간색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것처럼 RBD, NBD라는 이제 유저 프로세스를 두어 해당 lib RBD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KRBD가 있는데 왜 lib RBD를 사용하느냐?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KRBD는 이제 커널 모듈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버전업 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며 또한 그로 인해 이제 RBD 미러링과 같은 여러 가지 RBD 관련된 새로운 기능들이 lib RBD에서 이제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는 이제 SAP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쿠버네티스 디폴트인 KRBD와 또 위에 소개드린 RBD, NBD 그리고 기존의 이제 오픈스택 방식인 lib RBD 방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셉과 쿠버네티스가 결합됨에 따라서 쿠버네티스의 볼륨을 다루는 형식에 따라 약간의 분기가 생깁니다. 즉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볼륨 모드를 이제 블로그를 하느냐 아니면 파일 시스템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쿠베버트가 도입되면서 결국 이제 볼륨 모드 컨셉이 VM의 QEMU XML의 디스크 타입과 지어지는데요. 블락이 이제 호스트 디바이스가 되고 파일 시스템이 파일이랑 매핑이 되어집니다. 즉 디스크 타입으로만 본다면 이제 호스트 디바이스 대 그리고 파일 그리고 libRBD의 네트워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위에 말씀드린 KRBD 그리고 RBD, MBD 그리고 libRBD의 각 I/O 레이어 패스를 그린 그림으로 KRBD의 경우 유저 KMU가 devRBD를 거쳐 내부 커널 모듈인 libsep.ko로 연결되는 형식이고 RBD, MBD의 경우 이제 KMU가 마찬가지로 devMBD 블락으로 연결되어 이후 이제 유저 단 RBD, MBD 프로세스에 연동되어 여기서 이제 libRBD를 호출하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ibRBD의 경우 이제 QEMU가 바로 이제 유저 프로세스니까 libRBD.so를 갖고 네트워크 형식으로 바로 I/O를 보내는 형식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각 경우의 수에 대한 간단한 성능 평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FIO 사용 옵션은 위와 같고 3개의 클라이언트에서 동시에 부하를 내리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셉은 노틸러스 바닐라 형태로 따로 성능 튜닝을 넣지 않는 상태이며 첫 번째 테스트의 경우 이제 쿠버네티스의 볼륨 모드에 의한 성능 차이입니다. 성능을 재기 이전에도 크림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듯이 파일 시스템 모드의 경우 디스크 이미지 파일과 또한 ext4 파일 시스템이 I/O 레이어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차이가 블록 모드와 약 30배 가량 나는 것을 보면 큐베에서 이제 블록 디바이스 스토리지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꼭 블락 모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폴트가 파일 시스템 모드라 의식하지 않으면 큰 성능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 경우는 이제 블락 모드는 이제 블락으로 고정한 채 이제 KRBD와 RBD, MBD의 성능 차이를 봤습니다. 성능 결과 이제 RBD, MBD가 KRBD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libRBD.so의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RBD, MBD의 도입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SEP CSI의 기법을 보면 이제 RBD, MBD가 이제 알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때문에 도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끝으로 이제 libRBD는 아마 이제 RBD, MBD보다 더 높은 성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O 레이어에서 볼 수 있듯이 밑에 단 커널 레이어로 내려와서 유저 단으로 내려오는 I/O 패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Non-Shareable PVC를 갖는 파드에 대한 HA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Non-Shareable PVC는 말 그대로 이제 Read Write Once 형태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 블록 스토리지가 아마 이쪽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슈 상황으로서 이제 HA 상황을 저희가 고려한다 했었을 때 HA 상황 중 즉 네트워크 단절이나 5분 이상의 이제 네트워크 지연과 같은 하드 셧다운의 경우 가운데 그림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일부 파드가 다른 살아있는 파드로 이동하지 못하고 터미네이팅 상태로 스톡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해당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보실 수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의 특징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쿠버네티스는 노드 종료 시 이제 클린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위와 같이 이제
터미네이션 상황을 종료시키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해당 노드에 결국은 접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위에서 말씀드린 read write once 형태의 shared storage를 갖는 파드의 경우 아래 그림에서처럼 이제 큐백 컨트롤러가 해당 노드 1을 접속해서 클린업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터미네이션 상태로 스톡되어져 있고, 한편 이제 다른 노드에서는 아직 이전 파드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멀티플 어태치가 되어서 역시 이제 에러 상태로 계속 스톡되어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결국 종료시키려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터미네이션 파드를 결국 강제로 삭제시켜 줘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제 그 관리자가 자주 모니터링을 하고 해당 관련 알림을 받아서 저런 상황이 생겼을 때마다 강제적으로 해당 파드를 제거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좀 더 이제 그 자동화된 방법은 이제 특정 조건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버전 1.21부터 이제 지혜가 된 크론 잡을 이용하여 해당 삭제를 일부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로 이제 하드 셧다운이 아닌 이제 소프트 셧다운의 경우, 즉 그 사용자가 직접 컴퓨터를 이렇게 눌러서 끄는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이제 앞에서와 같은 이제 스톡 문제가 있었었는데, 쿠버네티스 버전 1.21부터는 이제 그레이스풀 노드 셧다운이 도입이 되면서 명시적으로 노드를 끄면 이제 끄기 전에 클린업 처리를 완료하고 끝내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앞에와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장을 끝으로 이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